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달 들어 여수 지역에서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감염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한 사우나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일주일 동안 4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여수시청 용역을 맡은 소프트웨어 회사발 감염으로 시청 공무원을 포함해 1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에서는 또 최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생활 속 감염 사례도 나타나 주로 10대와 20대 감염이 이어지는 등 이달 들어 지역 감염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 1, 2학년 교직원, 돌봄 인력 등 교육, 보육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5,900여 명으로 각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되고, 오는 19일부터는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의 접종도 함께 실시됩니다. 광양만권의 대기 환경 물질 배출 저감 실적이 실망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TMS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저감 실적이 더 그렇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유해가스 배출 문제가 처음 제기된 시기는 지난 2019년. 지난 2년여 동안 광양만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은 꾸준히 계속돼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지난 한 해 전국 굴뚝 자동 측정기기 TMS에서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조사 결과 전남은 3만 3천여 톤으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지난해 전국 사업장 대비 TMS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19,000여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지난 2019년에 비해 320여 톤, 1.7% 저감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당진시의 현대제철이 전년 대비 1,700여 톤, 57%나 배출량을 줄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시민사회는 광양만권의 실질적인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에 대한 조속한 환경오염 영향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에 광양만권 산단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시에도 실질적인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의 환경 기본 정책들이 시에나 시장의 책무가 모호하고 이렇게 연차별 시행 계획이라든지 목표 달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은 아무래도 그러한 제도 마련이 좀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광양만권의 대기 오염물질 저감 성적. 이젠 환경설비 투자 개선 노력도 노력이지만 지자체도 환경보전 정책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고 감수성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사업들이 올 하반기부터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한국환경공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와 관련해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법 기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광양에 4,600억 원을 투입해 환경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는 배출량 저감 효과가 큰 투자 사업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준공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저감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남권 최초로 아동 청소년 진로 체험 시설인 잡월드가 순천에 오는 10월 개장합니다. 개장 전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는데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놀이시설들과 미래 유망 직업 체험들로 구성돼 벌써부터 관심이 높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건물 창문마다 불꽃이 타오릅니다. 소방관 직업 체험을 위한 장비이지만 실제 장비처럼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장을 3개월 앞둔 순천만 잡월드가 정비를 마무리하고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잡월드 1층은 5살에서 10살 사이의 아동들이 놀이를 하며 직업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소방관과 경찰관, 카레이서 등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28개 직업들로 구성됐습니다. 소방 카트를 타고 사이렌이 울리면 출동을 해서
실제 여기 있는 소방 기구들을 가지고 소방 진화까지 하는 게 한 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은 19살까지의 청소년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공간입니다. 동물교감 치료사나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34개의 미래 유망 직업들로 구성돼 있는데 직업마다 각기 다른 과제를 직접 수행하면서 관련 지식과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정원사나 컨테이너 플래너 등 국가정원과 광양항이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 구성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수와 광양 등 인근 도시가 바다와 인접한 만큼 직접 항해사가 되어 시뮬레이션으로 배를 운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순천만 자벌드는 최근 운영사 선정을 마쳤고 8에서 9월 중 시범 운영에 들어간 뒤 10월 16일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호남권과 경상권을 아우르는 최초의 직업체험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이어 호남권에서는 최초로 문을 열 예정인 순천만 자벌드. 지역 아동 청소년들이 미래와 꿈을 펼치는 공간으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순천 지역 모든 시립도서관에서 여순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순천시는 특별법 제정 이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관내 97곳의 시립도서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뒤 여순 사건 관련 도서와 영상, 홍보물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또 여순 사건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알고 싶은 시민들에게는 관련 단체를 연결해줄 방침입니다.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은 대우건설 인수를 연내에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흥그룹의 여유 자금으로 대우건설을 더 좋은 회사로 만들기 위함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승자의 저주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이달 초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중흥건설. 인수 가격은 2조 1천억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이기도 한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대우건설을 더 좋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 인수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우건설 노조의 반발 등 일부 진통은 있겠지만 최종적인 인수까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대우그룹을 인수를 했는데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한 노조에서 하등에 시비를 걸 이유가 없어요. 인수 자금의 대부분은 그룹의 여유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분의 1 수준의 인수 금액 등 모든 여건이 15년 전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승자의 저주를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전하고 또 안전하고 해서 인수 여유자금으로 했다는 거 생각하시고 대우에서 돈을 벌어서 중흥그룹으로 유입시키려고 한 거 아니고. 정 회장은 인수 후에도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은 합병 없이 독자적으로 경영을 해나갈 것이라며 석 달여의 실사 등 모든 인수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에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97명이 열사병으로 숨졌고 광주 전남에서는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고령자,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와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호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제도 개선 TF팀을 신설했습니다. 집안 분야 전문가와 도 관계 공무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TF팀은 지난 호우 당시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순천과 광양, 곡성, 구례 지역의 사업지 4곳을 선정해 허가 현황과 붕괴 원인 등을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현행 허가 기준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호우 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살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습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우수 열린관광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열린관광지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물리적 장벽을 최소화한 것으로 전국에 92곳이 지정돼 있으며 순천만 습지는 무장애 동선을 도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 취항한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사인 하이에어가 오는 9월부터 무안 울산 노선을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에어는 지난달 무안 김포 노선을 취항한 이후 하루 최대 3차례 왕복 운항하고 있으며 흑산도와 백령도 등 도서와 내륙을 잇는 노선 확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여수 지역의 기업 경기 체감 지수가 코로나19 지역 감염 재확산 우려 속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최근 조사한 올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 BSI는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는 100보다 낮은 83.8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연관 업종은 소폭 상승했고 일반 제조 업종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상위는 특히 코로나19 진정 국면 속에서 지난해 4분기 이후 회복세에 있던 여수 지역의 경기 전망 지수가 최근 지역 감염 확산과 4차 대유행 등의 우려로 내수 기반 일반 제조 업종을 중심으로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후보가 호남형 메가시티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추미애 후보는 광주와 나주, 목포 일대와 여수와 순천, 광양 일대를 잇는 호남형 메가시티를 구축해 인공지능과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 자동차와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완수하고 헌법재판소를 광주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장인상 빈소가 마련된 목포에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김경수 지사 장인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어제 낮에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신해 부인인 김혜경 씨가 빈소를 찾아 김 지사를 위로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정세균 후보와 추미애, 이낙연 후보가 빈소를 찾았고 이처럼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목포행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 지사가 생환할 경우 친문인 김 지사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